강효상 정편.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 이분 청문회 때 조선일보 출신의 강효상 의원, 이분하고 이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이제 워낙 이력이 그런 쪽에, 언론 개혁 쪽에 있다 보니까 정파적이라고, 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정부에 대해서 막 뭐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고 정파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당신은 방통위원장을 할 자격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현실적으로 정편이 너무 많다. 강효상이 뭐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채널이 많은 편이냐, 무슨 정편이 많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그 이야기를 하죠. 의무정성을 말하는 거다. 예. 지금 의무정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 스카이라이프를 보거나 케이블 TV를 보거나, 이 사람들은 전파를 쓰는 방송이 아니고 유선 방송이잖아요. 케이블 방송이라고, 정편 자체가. 한 TV에서 다 보니까 케이블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상파는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건, 그러니까 중앙방송으로는 KBS, MBC, SBS, EBS밖에 없는 거예요. 지상파는. 예. 나머지는 다 지역방송들입니다. 수도권 지역방송도 있고. 근데 나머지는 다 케이블 TV인 거죠. 근데 케이블 TV나 스카이라이프 같은데 종편 보도 채널 이런 것들은 의무 전송을 하게 법으로 정해놨어요. 예, 처음에 종편 출범할 네. 때. 예. 그러니까 앞번호를 주면서 또 완전 예. 특혜죠. 예.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니 그것에 대한 답이었던 거죠. 의무 전송으로 정편이라고 하는 채널이 너무 많다. 이게 예. 지금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무전송이, 그러니까 종편 외의 채널은 KBS 1하고 EBS 두 가지 채널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SBS나 KBS, ETV나 MBC는 의무전송 채널이 아니에요. 의무전송 채널이 됐을 때 이익이 뭐냐면 광고 가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똑같은 그 프로그램에 광고를 얹어도 이 확산되는 범위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 종편 출범 이후에 2016년도에 방송통신위원회 자료를 보면 4년 동안 채널 4개 채널에서 1286억 원을 추가로 광고 매출로 벌었다고 나오거든요. 그중에 TV조선이 330억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JTBC 321억, MBN 319억, 채널A 316억, 이렇게 의무 전송 채널이 아니었다면 벌어들이지 못했을 수익을 이렇게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질이 그렇게 떨어지는데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그렇게 되는 거고, 또 토크쇼 중심의, 인건비 중심의 저렴한 프로그램을 계속 돌릴 수 있는 이유가 이 광고비 안에서 똑같은 포맷의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그런 식인 거죠. 근데 문제는 강효상이 한 말이 정편이 왜 만들어진 줄 아냐를 자기 양심 고백 비슷한 걸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파들이 광우병 촛불이네 뭐네 해갖고, 지상파들이 정권 초기에 말을 안 들어 먹으니까 그것을 견제하려고 만들었다는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노골적인 성능을 말하면 안 되지. 언론 자유에 빛나는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상파를 깔려고 보니 케이블 TV가 왜, 그러니까 자기가 TV조선이 속해 있는 조선일보 패밀리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속마음이 밖으로 터진 거죠. 네, 부끄럽지 않은지 몰라요. 이 강효상 의원 발언 때문에 종편을 없애야 하는 이유가 너무 타당하게 밝혀졌어요. 그렇지. 아니, 이건 누가 자신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당사자가 조선일보 출신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부끄럽지 않은지 정말 너무 이해하기 힘들어요.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자기들은 지상파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지금. 지금 강효상 이 사람의 이 발언이 굉장히 좀 위험한 게, 이거를 좀 파헤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국정조사나 특검을 결성을 해서 이건 언론 탄압이죠, 일종의. 국민주권 침해 뭐 이런 걸로 해서 조사를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조선일보 출신들의 그 뻔뻔함, 가끔씩 이제 정치계로 들어오는 그 언론사 출신들은 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쪽에도 있어요. 언론사 출신들 꽤 많으신 편인데, 국민한테 호도하는 개념 있잖아요. 막 언론에 뭔가를 지향하고 사훈 뭐 이런 거에 보면은. 근데 알고 보면 하다못해 북한군이 서울에 들어오면 북한군을 찬양해. 그 전에는 예. 일제 강점기 때는 일본을 예. 찬양해. 그리고 군사 독재가 들어오면 군사 독재를 찬양해. 예. 늘상 이렇게 해오던 세력들이잖아요. 폐간시켜도 마땅할 조선일보에게 사실은 TV 매체를 준 그 시대적 흐름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뭐냐면은 인쇄 매체의 급격한 쇠락, 하락세. 사람들이 안 보, 신문 안 보니까. 예. 예. 하다못해 조선일보의 총 발행 부수나 웬만한 팟캐스트들이 듣는 사람이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예. 조선일보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 그게 200만 부야. 200만 부.
그럼 이미 팟캐스트 내에서는 1, 2년 전에 200만이라는 이야기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인쇄 매체들이 몰락해가는 과정에서 어차피 그 사람들은 같은 언론이라는 개념하에 영상 매체, TV 매체, 전파 매체 이런 것들이 필요해진 건 사실이었어요. 근데 그전에는 그게 두 개를 같이 가질 수 없던 법이 있었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언론 권력이 돼버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상파라고 하는 건 SBS라고 할지라도 공공재를 같이 쓰고 있는 전파를 쓰고 있는 그런 게 있어서 공적인 개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일반 신문들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 왜 서울신문 정도 지금은 아닙니다만 국가가 사실상 신문을 발행하는 정도를 제외 대한일보라든지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서울신문으로 바뀌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정부가 발행하는 신문은 없어요. 근데 신문은 사형신문, 사형언론 개념이 강했고 지상파는 공영 개념이 강했단 말이에요. 요거를 일반 사적인 신문들한테 그러니까 지상파에 버금가는 종합 편성 채널 종편, 지상파랑 똑같이 편성되는 보통은 케이블 TV라고 하는 게 막 생겼을 때는 전문성으로 갔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보도, 뭐 오락, 음악, 뭐 하다못해 예술, 스포츠 각 분야의 그 하다못해 낚시 방송 알죠? 예. 예. 낚시 방송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전문적인 걸 주는데 그 케이블 채널에다가 종합 편성 채널을 준다는 것은 뭐 그렇게 줄 수는 있죠. 근데 그게 그 주체가 조선일보 컨소시엄, 동아일보 컨소시엄, 뭐 MBN 컨소시엄, 중앙일보 컨소시엄 이게 JTBC고 예. 그런 관점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거대한 언론 권력이 돼버리는 이 상태가 왔던 건데 그 속내를 그렇게 드러내나 지상파가 워낙에 정권의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종편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무덤 팠죠. 앞에 말씀드렸던 의무전송 조항만 없어도 다 폭망이더라고요. 근데 뭐 재허가 이슈가 많았었잖아요. 그 민원연에서 그 모니터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이 계속 고발을 활동을 해왔잖아요. 그게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탈락하도록 이 벌점을 쌓으려고 했던 노력이었는데 꼼꼼한 MB께서 법 테두리 밖에 있는 조항을 이용해서 특혜를 준 거니까 그것만 다시 위원회 차원에서 정상화시켜도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채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권도 바뀌고 그래서요. 이거에 그래서 지금 극렬하게 이호성 후보자의 뭐네 비리라고 막 터뜨리고 있고요. 예. 특히 야당 자유한국당 쪽에서 절대 안 돼 중에 한 명이 이호성 방통위원장 후보자예요. 임명을 강행하면 또 국회에 경색된다 이렇게 언론 쏟아내고 있고요. 근데 그게 종편은 숫자는 줄이는 게 맞고요. 워낙에 저질 방송들은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는데 여기 정파적인 이야기는 두 번째라고 생각해요. 일단 JTBC 쪽은 좀 돈이 좀 많아서 정말 정편처럼 만들어요. 종합 편성 채널처럼 만들어. 드라마도 만들고 예능도 좀 고급스럽게 만드는데 TV조선하고 채널A나 MBN 쪽은 사실 뭐 돈이 그렇게 많은 대기업 군 재벌 이런 과는 아니잖아요. 밤의 대통령인 거지 그냥 지들은. 그러니까 종편 흉내를 내려다 보니까 편법이 엄청 더군데요. 예를 들어서 종편이건 지상파건 간에 물론 비율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광고 비율도 다르고 예. 뭐 중간 광고 허용 여부도 좀 다르고 그리고 그 편성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드라마 몇 프로, 뭐 예능 몇 프로, 보도 몇 프로, 교양 몇 프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종편에도 있는데 그 종편의 그 비율, 편성 비율을 맞추려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꼼수가 등장하는 거야. 누가 봐도 정치인들끼리 하는 이야기 하는 건데 뭔가 조금 예능적 요소를 집어넣어서 나중에 편성표에 보면 예능으로 분류시킨다든지 또 있잖아요. 그 재연 배우들 그런 분들 나오시게 해갖고 그 사건 같은 거를 재현한다 이런 거를 드라마로 포함시킨다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근데 그것까진 또 나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채널을 보게 하기 위해서 끌어들이는 것 중에 예전에 정권 바뀌기 전에는 막 야당 까는 쪽 노인들 친화적으로 만드는 것도 있었지만 저질 컨텐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지금 현재 뭐 모방송에 이것은 뭐 실화래 뭐 이거는 뭐 진짜네 뭐 해갖고 그걸 재현하는 거 보면은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상상을 초월해요. 저질성이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어 뭐 옆집 누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 며느리의 뭐 새벽에 외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보통 사건 난 것 중에 희한한 것들만 골라가지고 그걸 지연으로 보여주니까 노인들이 거기에 빠지셔가지고 지금 뭐 헤어나오지를 못한다고. 전혀 안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어쨌건 최근에도요 겨우 벗어났잖아요. TV조선이 원래 허가 지금 조건부로 다시 제거해 준 거거든요. 예. 계속 크레임 걸리면 결국은 없어집니다. 근데 그 채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주주가 바뀌는 방식으로 없어져요.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돼. 어느 날
그 컨소시엄이 민주 진보 뭐 여러 가지 매체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딱 예. 뭉쳐져 가지고 예. 하나 만들어도 좀 될 것 같은데 돈이 너무 없어 진짜 이쪽은. 얼마면 돼요? 얼마면 돼? 됐거든. 떨어지는데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그렇게 되는 거고, 또 토크쇼 중심의 인건비 중심의 저렴한 프로그램을 계속 돌릴 수 있는 이유가 이 광고비 안에서 똑같은 포맷의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그런 식인 거죠. 근데 문제는 강효상이 한 말이 종편이 왜 만들어진 줄 아냐를 자기 양심 고백 비슷한 걸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파들이 광우병 촛불이네 뭐네 해갖고 지상파들이 정권 초기에 말을 안 들어 먹으니까 그것을 견제하려고 만들었다는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노골적인 성능을 말하면 안 되지. 언론 자유에 빛나는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의무전송을 하게 법으로 정해놨어요. 예, 처음에 종편 출범할 때. 예. 그러니까 앞번호를 주면서 또 완전 특혜죠. 예.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니 그것에 대한 답이었던 거죠. 의무전송으로 정편이라고 하는 채널이 너무 많다. 이게 네. 지금 방통위원장 원장 후보자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무전송이, 그러니까 종편 외의 채널은 KBS 1하고 EBS 두 가지 채널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SBS나 KBS, ETV나 MBC는 의무전송 채널이 아니에요. 의무전송 채널이 됐을 때 이익이 뭐냐면 광고 가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똑같은 그 프로그램에 광고를 얹어도 이 확산되는 범위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 종편 출범 이후에 2016년도에 방송통신위원회 자료를 보면 4년 동안 채널 4개 채널에서 1286억 원을 추가로 광고 매출로 벌었다고 나오거든요. 그중에 TV조선이 335억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JTBC 321억, MBN 319억, 채널A 316억, 이렇게 의무 전송 채널이 아니었다면 벌어들이지 못했을 수익을 이렇게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질이 그렇게 정편이냐 무슨 정편이 맞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그 이야기를 하죠. 의무정성을 말하는 거다. 예. 지금 의무정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 스카이라이프를 보거나 케이블 TV를 보거나 이 사람들은 전파를 쓰는 방송이 아니고 유선 방송이잖아요. 케이블 방송이라고 정편 자체가 한 TV에서 다 보니까 케이블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상파는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거니까 중앙방송으로는 KBS, MBC, SBS, EBS밖에 없는 거예요. 지상파는. 예. 나머지는 다 지역 방송들입니다. 수도권 지역 방송도 있고. 근데 나머지는 다 케이블 TV인 거죠. 근데 케이블 TV나 스카이라이프 같은데 종편 보도 채널이 강효상 정편.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 이분 청문회 때 조선일보 출신의 강효상 의원 이분하고 이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이제 워낙 이력이 그런 쪽에 언론 개혁 쪽에 있다 보니까 정파적이라고 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정부에 대해서 막 뭐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고 정파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당신은 방통위원장을 할 자격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현실적으로 정편이 너무 많다. 강효상이 뭐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채널이 많은